안녕하세요. 눈 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 수업, 저자는 법륜, 출판사는 휴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루할 만큼 안 가는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아주 빨리 간다고 느낍니다. 같은 시간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어릴 때는 보통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좀 올리고 내가 형님이야, 내가 언니다 우기기도 합니다. 그렇듯 어른 되기를 기다리니까 시간이 안 가는 듯한 겁니다. 막상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한 살이라도 낮추고 싶어 합니다. 어릴 때 시간의 흐름은 성장을 가져오지만 나이 들어서는 노화가 따르잖아요. 팽팽하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던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하나 둘 생기고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체력이 하루가 다르게 약해집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먹는구나 하는 생각에 미래가 두려워지면서 마음이 과거로 향합니다. 그래서 흔히 나이 들면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추억에 잠기고 지난 세월을 그리워해요. 그때가 좋았어 라고 그리워하는 바로 그때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어릴 때, 젊을 때는 다 행복한 걸까요? 중고등학생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힘들다고 합니다. 대학생에게도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힘들다고 해요. 지난 시간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도 실제 그 시간에 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는 지금의 나,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세대와 상관없이 1위가 바로 공부 좀 할 걸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놀지 말고 공부했다면 지금 훨씬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늘 후회하며 과거에 연연해 합니다.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인생 극장에 시나리오를 쓰면서 지난 선택을 후회하고 지금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매이면
현실은 늘 괴롭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10대는 10대에게 충실하고 20대는 20대에 충실한 겁니다. 10대에 충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10대는 공부에만 매진하면 됩니다. 어른이 되면 늘 책임져야 하고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10대에는 공부만 해도 되고 그것만 잘하면 칭찬까지 받잖아요. 인생에서 그런 시간이 2번 오지 않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힘들어 합니다. 20대가 되면 연애하면서 설렘도 맛보고 가슴앓이도 합니다. 이것은 청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설사 실패해도 그 경험 덕분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삶도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힘들다고 빨리 나이 들어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는 늘 힘들고 괴로워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그리워합니다. 지금 40, 50대가 나이 들었다고 한탄하는데 한 20, 30년 지나고 보면 바로 지금 시절이 한창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60, 70대가 나이가 들었다고 서러워하는데 10년 지나면 또 내가 10년만 젊어도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이렇듯 늙었다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청춘인 고3이 고2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젊은 너가 해라. 늙은 나는 쉴란다. 아이가 어른을 흉내내며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도 또 젊은 사람이 험난한 세상 살이가 힘들다고 나도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늙어서 젊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젊음을 부러워하는 것도 지금 주어진 행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으니까 힘도 있고 꿈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구나. 또 나이 든 사람은 인생 경험을 많이 했더니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긍정하고 현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좋은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삽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살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서글프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후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휘둘려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고 더 널리 이름을 알려야 하고 숱한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중심을 잡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재물, 출세, 명예, 건강 등에 대한 욕구를 뒤로 돌려야 합니다. 이 욕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내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그 순간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입니다. 늘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지요.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젊을 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묻는 시기가 있습니다. 40대, 50대 혹은 갱년기에 접어들어 사는 게 뭔가, 대체 인생이란 뭔가 하는 회의가 들면서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삶이 왜 라는 생각보다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즉, 존재가 사유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지요. 살고 있으니 생각도 하는 건데 왜 사는지를 자꾸 물으니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한국 사람이 됐지?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서 뭐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왜 사는가를 계속 묻는다면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메뚜기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사는구나.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 모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즐겁게 사는 게 좋을까? 괴롭게 사는 게 좋을까? 즐겁게 사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이것이 이미 살고 있는 존재로서 건강한 사고 방식입니다. 풀도 그냥 살고 토끼도 그냥 살고 사람도 그냥 삽니다.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삶은 그냥 주어졌고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결국 주어진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워하며 살 것인가,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특별하다 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괴롭다. 나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 갖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자라난 풀 한 폭이나 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나 인생살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특별한 줄 알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100일만 안 먹으면 죽고 코가 막혀 10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자신을 괴롭히면 행복해야 할 내 인생을 내가 내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느냐라는 질문으로 삶에 시비를 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쓰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닌 주인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어른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대학만 졸업하면, 결혼만 하면, 애만 낳으면 하면서 내일을 기대합니다. 늘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힘들게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분이 많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생이 성공적이고 좋은 인생인가요?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런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위, 권력, 인기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부자도 상대적이어서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재산이 1억 원인 사람은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10억 원인 사람들 속에서 1억 원인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가난뱅이 소리를 들어요.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자다, 가난하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소대장이 병사들과 있으면 지위가 높지만 중령과 있으면 지위가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성공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또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마치 시소 게임처럼 내가 올라갈 때는 성공이라고 하지만 다음에 내려가면서는 실패하는 형국이 됩니다. 이렇듯 지속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목표했던 돈을 다 모으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어쩌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근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을 지키느라 걱정하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논을 달라고 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99마지기 가진 부자가 100마지기를 채우려고 한 마지기 가진 사람 것을 가지려 한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은 남의 평가와 본인이 느끼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남으로부터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자신의 삶은 피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늙거나 병들었을 때 내 인생은 참 보람 있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일을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지나온 삶이 허망하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했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좋은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족하면 좋은 인생입니다. 흔히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 큰 아파트에서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면서도 만족한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는 참 행복하다.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 먹고 자유롭게 일하니. 그러니까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자기 삶에 만족하면 잘 사는 겁니다. 하루에 밥을 5끼, 6끼 먹을 것도 아니고 옷을 몇십 벌 끼어 입고 다닐 것도 아니고 차 몇 대를 동시에 굴릴 것도 아니니까 소박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만족하며 산다면 그게 좋은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런데 예전 생각만 하고 지난 것을 고집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릴 때 우정으로 뭉쳤던 친구들도 세월이 가면 자기 살기 바빠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모여도 반갑게 만나지 못하고 시들합니다. 물론 우정은 있겠지만 어릴 때와 같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제일입니다. 무엇이든 친구와 함께하고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친구에게는 털었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믿고 의지하기도 해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다가 학창 시절에는 친구에게 의지하고 이성의 눈을 뜨면서 연애에 빠지고 사회에 나가면 또 직장 동료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가지고 서운해 한다면 아직 청소년 때 생각을 갖고 그 어린 시절의 낭만에 젖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늘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같이 있으면 대화할 수 있어서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 만나든 편안할 수 있어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관계가 변하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떠난다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어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상대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다 보니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데 익숙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움이 일어났구나. 같이 있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살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정에 대한 집착도 친구에 대한 미움도 점점 사라집니다. 어떤 분이 매우 고생한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그만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암말기라 1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주위 친구분들이 고생 많이 한 후 성공했는데 시한부 인생이라니 정말 안 됐다라고 병문안을 가서 환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병문안 후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하루밖에 못 사는데 친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유문한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걱정하다 바로 자신의 죽음에 막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요.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자신은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이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에 판정을 받았을 때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는 1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1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살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하루를 산다, 이틀을 산다, 한 달을 산다, 1년을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1년밖에 못 산다면 죽음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남보다 10배 더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동안 남에게 신세진 것도 갖고 칭찬 못했던 것도 좀 해주고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었던 것도 베풀고 이런 식으로 1년을 정말 기쁘게 산다면 그게 남은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만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은 소망하던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 욕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쉬워집니다. 돌아보면 주위에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이 여한이 되고 그래서 남은 생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부족한 게 많아서 뜻대로 안 됩니다.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한 후회가 큽니다. 이것은 욕심에서 비롯한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에 회한이 있으면 머리 흰 것도 고민이고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것도 고민이고 눈 안 보이는 것도 고민이고 귀 안 들리는 것도 고민이고 빨리 못 걷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핵심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또 내가 살 만큼 살았다는 마음이 돼야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60이 넘으면 이때부터는 인생이 덤이니까 뭘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욕심이 없어지면서 세상사를 필요한 대로 살게 됩니다. 아들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가서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줘 하면 가서 도와주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계획을 세워 그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은 좋은 일이라 하지만 그것도 욕심입니다. 살 만큼 살았다.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쉬겠다, 하지 않겠다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65세가 넘어서 경로 우대를 받을 나이가 되면 그동안 은혜를 입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이상 재능을 돈을 받고 팔지 않는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보시하고 돈 없으면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말로, 힘이 세면 힘으로, 시간이 많으면 시간으로 돕겠다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세워서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에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밖에 나가서 봉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부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다면 이제는 부인에게 빚을 좀 갚는 것도 좋습니다.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밥이 차려져 있으면 기분 좋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부리면서 행세를 해왔는데 빚 갚는 셈 치고 집안일을 조금만 하면 60세여도 신혼살림처럼 행복할 수 있고 70세여도 행복한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늘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노후라는 걸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언론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안해진다. 이렇게 해야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러니 준비할 것도 없어요. 바로 지금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오늘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가 없고 이 생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설령 저 생이 있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면서 늘 불평불만인 사람은 천당에 가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극락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아도 막상 가보면 거기에서도 괴로울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부러워해서 나도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괴롭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둘 다 살면서 맨날 나도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스님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괴롭습니다. 혼자 사는 스님은 보란듯이 혼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결혼한 분들은 스님이 약 오를 만큼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 자기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늙으면 늙어서 좋고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에서도 극락에 살고 저 생에 가서도 극락에서 살아요. 이 생은 지옥같이 살고 저 생에 극락 가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이곳이 극락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국에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평불만 투성인 사람은 극락에 보내놔도 불평불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극락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인 겁니다. 말끝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데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극락에 가도 불행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현재의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좋고 참선할 수 있으면 참선할 수 있어서 좋고 절할 수 있으면 절할 수 있어서 좋고 밥 먹으면 밥 먹어서 좋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굶지 않고 밥 먹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행복합니다.
다만 그걸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자꾸 행복하겠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지금까지 인생 수업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